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 보면 간혹 이런 진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증상들을 봤을 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지만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대표적인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장이 건강하지 않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꼽을 수도 있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면역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먹는 음식을 주의해야 하는 섭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자, 오늘은 새날 한의원 현승은 원장님 모시고요. 면역 질환과 섭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너무 덥습니다. 네. 네. 이럴 때 더위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건강을 잘 지켜내려면 우리가 어떤 걸 좀 섭취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섭취해야 되느냐 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네. 이제 참 난감해요. 왜요? 왜냐하면요, 네. 저는 이제 체질을 가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한의사예요. 그쵸. 그러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 이 대응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먹을 거리도 다르고 섭생을 하는 방법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더운데 이게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열치열이라고 좀 땀을 내줘야 또 개운하고 건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맞아.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개별적으로 물어볼 때 개별적인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원장님께 여쭤봐야겠다. 네. 어제 질문 주셨는데요. 삼계탕을 우리가 말복 네네네. 복날마다 먹잖아요. 네네. 근데 삼계탕이 누구에게나 보양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맞는 예,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삼계탕 하면 우선 닭이 주된 재료고 거기에 인삼, 뭐 대추, 뭐 이런 그렇죠. 것들 들어가잖아요. 닭고기는 고기 중에서도 좀 열이 많은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삼 대표적으로 열을 그쵸. 올리는 네. 음식이잖아요. 이게 위에 열이 많은 체질들이 먹으면 이게 더 열이 올라요. 잠이 더 안 오고 밤에 더 깨게 되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보약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네요. 여름철에 이제 몸이 추워지고 또 배가 냉해지는 이런 이제 체질로 보면 이제 소음인 체질 혹은 이제 열을 좀 발산하면 좋은 태음인 체질 이런 체질에서는 좀 보약이 되겠지만 소양인 체질에서는 거의 독약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시원한 걸 드셔주시는 게 더 낫겠네요. 여름일 때 시원하게 너무 덥지 않게 넘기시는 게 가을 겨울철의 계절의 질환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면역 질환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고 모셨는데 갑자기 더위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면역 체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한의학에선 면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면역의 일반적인 개념에 말씀드리면 네. 면역을 두 가지로 나눠봐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네.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감염과 관련돼 있어요. 병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싸워 이기는 힘.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자주 걸려요 할 때는 그런 면역력은 이제 주로 세포성 면역을 말하죠. 네. 다른 말로 우리 체력, 기력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걸 보충해주는 그런 좋은 약재들, 치료법들이 있죠.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병이 왔은 이후에 항체를 만들어서 다음에 그 병이 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응인데 이게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사실 많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인과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면역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은 사실 다양한 우리 몸의 질환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과민한 반응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제어해 주는 데는 꼭 음식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운동 여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할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역 질환이라는 게 나면서부터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살면서 더 약해질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병과 싸우는 능력, 힘 그걸 면역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후천적으로 운동하거나 생활 섭생을 잘하면서 좋아질 수 있죠. 그리고 과민해지는 알레르기 질환들도 그게 유전적인 요인이 꽤 심하게 있어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어떤 조건들을 잘 만들어내면 발현되지 않게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예.
방금 알레르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들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긴 했는데 면역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류들을 조금 꼽자면요. 이 면역이 과민해지는 증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주되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가 면역 질환은 이 외부의 병원균이라든지 외부 물질과 대응해서 싸워야 하는 우리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해지는 질환. 이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같은 질환. 그래서 내 관절을 막 자극하니까 뭐 병원균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관절이 막 붓고 아프고요. 또 루푸스 같은 질환, 막 발열이 막 올라오는 그런 질환들 포함해서 과민한 대장 질환들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계통들도 그렇게 보고요. 아토피라는 질환이잖아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표현하는데 아토피라는 거는 알레르기 중에서도 네. 그 항원을 좀 특정하기 어려운 원인을 좀 알기 어려운 과민성 질환을 말해요. 예를 들면은 뭐 꽃가루다, 뭐 금속이다, 뭐 해산물에 대한 알레르기다. 특정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원인은 불명하지만 과민하게 면역 체계가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아토피라고 하죠. 그런 질환들도 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우리가 좀 원인은 좀 불명한데 몸이 되게 안 좋다라고 할 때 많은 부분이 이런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오는 질환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에서는 이 면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라는 취지가 있죠.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 이제 감염증이라든지 혹은 뭐 암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거 하면 그 원인이 되는 균을 찾거나 암을 일으키는 어떤 병소를 찾아서 그렇죠. 제거해주거나 그 병을 죽이는 뭐 항생제, 뭐 항바이러스제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한의학에서도 뭐 그런 약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되게는 그것을 이겨내는 내 면역력을 키워서 이겨낸다. 혹은 그렇게 과민하게 뭔가 몸의 균형이 안 맞아서 몸의 질병을 일으키는 질환에 있어서 그걸 안정시킨다, 정상화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이 몸에 좀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일부가 이렇게 좀 상했어요. 그럼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는 이제 서양의학이고 사과 나무의 뿌리부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지언정 뭔가 뿌리부터 해서 다음번에는 좀 제대로 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게 예. 한의학. 그런데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 중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요즘에 너무 많이들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성인들도 많이 네네. 있고요. 아동 아토피와 성인 아토피는 다른 건가요, 원인이? 본질적으로는 같은데요. 예, 이 성인의 경우는 이게 뒤늦게 생긴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 거는 오랫동안의 생활 습관, 섭생이 잘못되어 오다가 이제 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하지 않으면서도 오래 가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네. 아이들의 경우는 증상은 굉장히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그쵸. 심하게 올라오지만 의외로 또 잘 낫기도 합니다. 그래요? 급성적인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원인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뭐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되게 복합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요새 생활 습관이 뭐 첨가물이 많고 뭐 안 맞는 생활 습관들이 많아서 오염 물질이 많고 이런 것들이 유발하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거 때문에 생겼다고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런 과민한 반응은 유전적인 요인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유전적인 그 체질적으로 보면 그게 더 잘 생기는 체질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체질이라고 해도 꼭 그 병을 걸려서 고통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음식 습관이라든지 나의 체력 수준이 괜찮다든지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든지 하는 그런 환경 요인을 잘 조절하면 그런 과민한 유전자 발현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섭생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저희가 좀 아쉽게 많이 못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섭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승은 한의학 원장과 함께 해볼 거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 우리가 나누던 게 이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거든요. 아토피는 분명한 원인은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발현이 되고, 그리고 이게 꼭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모두가 발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섭생을 잘하면, 생활 습관을 잘 가지고 있으면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네. 어떻게 해야지 발현을 안 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빨리 나을까요? 네. 일단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토피라는 질환은 그게 잘 발생하는 체질이 있어요. 사상 체질로 보면 그게 태양인 체질. 태양이. 네, 태양인 체질은 폐가 강하고 폐 대장이 강하고 간 쓸개 쪽이 약한 체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가 강한 이 폐 대장 기능은 이 호흡기계통이나 피부 질환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강하면 그게 더 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튼튼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발달하면 심폐력도 좋아지고 뭐 대장 기능 좋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 외부 조건이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과민해지기 쉽습니다. 그 기능이 과대하게 더 항진된다고 할까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 뭐 비염, 그다음에 천식,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체질인데 그 섭생은 그 체질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런 태양인 체질뿐만 아니라 소양인의 일부 체질, 또 뭐 소음인의 일부 체질에서는 그런 아토피 질환 같은 것들 좀 알레르기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 체질의 섭생에서는 이 강한 폐 대장 기능을 더 북돋는 음식, 예를 들면 고기, 밀가루 음식, 또 이제 독성이 있는 뭐 첨가물이 많은 음식들이라든지 또 뭐 술, 담배 이런 계통들이 악화를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알레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나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먹을거리, 체질에 맞는 먹을거리를 하느냐. 두 번째는 체력, 이 사람의 건강한 수준의 근력 유지가 되고 기력이 있느냐, 과로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정서적인 요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지 않느냐, 우울해지거나 강박적으로 변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을 지어서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좀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섭생이라고 하는 방법은 체질마다 좀 다르다. 예. 그러면 어릴 때 아토피가 발현이 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체질을 먼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섭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하죠. 네. 그것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이고요. 물론 증상이 심할 때는 그 증상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뭐 양방의 치료 방법이든 뭐 한의학의 뭐 약이든 침이든 빨리 쓰는 것들이 좋은데요. 근본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낫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유발하는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을 좀 바꾸고 이 친구의 체력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고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소해주고 이런 복합적인 접근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아이일 때 아토피를 알았다가 좀 나았습니다. 섭생을 통해서. 그러면 성인이 돼서 다시 앓을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습관을 잘 유지하고요. 살아간다면 괜찮을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심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다행히 그때 저희 부모님은 꼭 단순히 이제 뭐 치료적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약 바르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섭생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잘 안 맞으려고 하는 거, 가공식품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덜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불만이 많았죠. 막 남들이 먹는 과자, 짜장면 뭐 이런 거 다 먹지 못하고 외식도 안 시켜주고 막 그런 게 싫었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막 무분별하게 살잖아요. 뭐 학생 때 막 술도 먹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몸이 좀 나빠지면서 다시 발현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도요.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음식을 좀 뭐 제 체질에 맞지 않게 자꾸 섭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악화돼요. 근데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을 어릴 때 잘 알고 지내면 참 좋습니다. 아까 이거는 꼭 아토피가 아니라 면역 계통의 질환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연구도 있어요. 아토피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질 확률이 높잖아요. 암에 걸릴 확률도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로해주죠. 너는 지금 이런 환경성 질환을 미리 앓고 있어서 괴롭겠지만 지금 습관을 잘 들이고 하면 넌 평생 건강할 수 있다. 그렇죠. 남들보다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위로해주죠. 네. 어릴 때 체질이 나중에 가서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체질이라는 개념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캐릭터예요. 타고난 강한 장기, 약한 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의사들이 진맥을 하거나 진단하면서 잘못 진단할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소양인으로 진단되었다가 소음인으로 진단됐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본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 개념상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팔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은 4가지의 체질로 네. 구분을 보통 한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알고 있는데 팔체질로 나뉘는 건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예. 네. 사상체질 의학은 구한 말에 이재만 선생이 창안해낸 의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류의 차이는 장기의 대소, 기능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1960년대 이후에 권도원 선생님이 그것을 좀 더 세분해서 보자. 그래서 한 체질을 뭐 예를 들면 태양인 체질을 2체질로 더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체질이 8체질이 되려면 각 체질을 2로 더 나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인 체질을 금양 체질, 금음 체질. 태음인 체질은 목양 체질, 목음 체질. 소양인 체질은 토양 체질, 토음 체질. 소음인은 수음 체질, 수양 체질 이렇게 나누는 그런 치료법으로 좀 발달을 했어요. 진맥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주로 약보다는 침 치료를 통해서 구분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도 잠깐 여쭤봤다가 제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왜 상체가 크고 네. 하체가 마르면 뭐 뭐고 뭐 이런 것들은 틀린 얘기. 체형이라는 게 네. 살아가면서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그죠. 건강할 때의 체형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인 체질이라고 하면 아까 상체 어깨가 발달하고 좀 뭐 허리가 호리호리하고 이런 체질 형태로 보일 수 있는데 임상에서 보면 배 나오고 막 살쪄 있는 태양인 체질도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사람 뭐지?라고 보면 젊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술 먹고 이제 그쵸. 고기 먹고 몸이 건강이 나빠지면서 간 기능이 나빠지면서 그렇게 체형이 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체형만 가지고 판단을 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체질을 좀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섭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팔체질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섭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면역 질환을 이겨내는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문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섭생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하나 말씀 주셨던 게 여드름이에요. 네. 여드름 역시도 면역 질환이다. 요거 잠깐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여드름이 뭐 사춘기에 뭐 호르몬 변화로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보잖아요. 네. 근데 성인에게도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요. 맞아요. 예. 이거는 꼭 호르몬의 문제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보통 호르몬의 문제는 그것을 증폭시키고 크게 증상을 발현시키는 데는 기여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장에 염증 상태가 있다든지 면역계통에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에 피부에 감염이라고 보고 여기 어떤 균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외용제를 쓰거나 그런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 개념이 틀린 건 아니나 그런 균들이 발현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이 피부에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몸에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들을 유발한 어떤 환경 요인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음식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여드름을 많이 유발을 합니까? 자, 이것도 체질에 따라 다른데 네. 물론 더 잘 유발되는 체질이 있습니다만 여드름 보면 꼭 체질을 많이 가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장, 위장이나 대장 이런 쪽에 염증성 반응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눌러보면 아프거나 뭔가 불편하다.
속이 편치 않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유발하는 음식은 뭐냐? 단일하진 않아요. 음. 예를 들면 태양인 체질에서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들이 그런 걸 유발했을 수 있어요. 태음인 체질에서는 오히려 녹색 채소, 해산물 같은 것들이 유발할 수 있어요. 그걸 먹으면 속이 좀 안 좋은데 부글부글한데 이러면서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녹색 채소는 몸에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네. 체질에 따라 그것도 나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소음인이라면 찬 성질의 음식,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아까 소양인 체질이라면 매운 거, 짠 거, 열이 많은 뭐 인삼, 홍삼 뭐 이런 것들이 막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 물론 심한 여드름이 나타나는 사람을 보면 이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잘 나타나는 그 피부 질환 쪽으로 나타나는 태양인 체질이나 또 열이 많이 오르는 소양인에게서 많지만 다른 체질에서도 섭생이 맞지 않으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8체질 중에서 성인 여드름이 잘 생기는 체질이라고 하면 위나 장이 안 좋은 체질 어떤 체질인 거예요? 그게 또 위나 장이 안 좋은 체질이다라고 하면 그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요. 예를 들면 소음인은 위장이 약한 체질, 또 태음인 체질은 대장이 약한 체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사실 그런 체질보다는 그 질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기의 속성이 강한 태양인 체질이나 위가 강한 그 소양인 체질에서 오히려 증상이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위가 강한 체질인데 매운 음식이나 좀 짠 음식, 입맛을 북돋는 그런 음식들이 더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굴에 열이 많이 올라서 뻘개지고 여드름이 잘 낫지 않은 상태들이 유도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 그랬을 때 내가 체질을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오히려 체형이나 이런 것보다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이 기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게 맞아요. 진료하는데 선생님 저는 육식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삼시세끼를 고기를 먹어요. 근데 제가 진맥을 하니 죄송하게도 그쪽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건강한데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이지 점점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문제가 올지도 몰라요. 면역이라는 건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식은 안 맞지만 내가 운동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좀 안정돼 있기 때문에 큰 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몸이 약해지고 힘들 때는 이 섭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사실 섭생과 이 면역계 질환 연결을 했을 때 가장 저는 궁금하고 이건 진짜 섭생을 잘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거든요. 뭐 먹기만 하면은 자꾸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가야 되고 하는 게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게 실제로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역시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어떤 병이라고 딱 얘기하기가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을 분명하게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이건 과민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이 꽤 있다. 이 사람이 뭔가를 먹지 않았는데도 장이 막 스트레스 받은 것만으로도 장이 막 부글부글하고 혹은 막 변비가 오고 이런 형태가 오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장은 우리 면역계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도 장 기능이 많이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특정한 음식이 특정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면 이 음식이 안 좋아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누구에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녹색 채소가 안 맞는 체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소를 먹는 게 이 사람에게는 과민한 장을 유발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음식에 의한 질환인데 사실은 밝혀지지 않는 그래서 잘 모르는 그런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만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이런 분들은 우유를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죠. 네. 우선은 유발돼서 그 증상이 유발되는 것들은 피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그게요.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진맥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우유를 먹어도 되는 체질이에요. 심지어 찬 우유를 먹어도 되는 체질이야.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나는 찬 우유를 먹은 적이 없어요. 먹으면 맨날 설사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잘 치료하고 몇 달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라는 거는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민감함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인 체질이 고기가 안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먹으면은 맨날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저 육식주의자인데요 이러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체질식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그것들이 좀 민감해요. 그래서 자신이 안 맞는 것이 오면 빠르게 반응해서 빨리 배설하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더 이상 섭취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 몸이 이제 살면서 많이 어그러지고 면역계통이 이상해지면 그런 반응이 뚜렷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적절한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를 어떻게 하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는 두 가지 있다고 보여요. 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 그쵸. 같아요. 먹지 않아도 반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라는 것들은 우리 면역계통을 어그러뜨리게 하는 큰 요인이 돼요. 우리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뭐 병에도 잘 걸리고. 그런 상태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치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을 잘 자게 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막 두근거리고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지는 상태들을 안정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치료예요. 또 하나는 음식에 대한 치료, 장에 대한 염증을 치료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좀 병행하는 편입니다. 네. 염증 수치가 반드시 나오겠네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신드롬이잖아요. 정확하게는 내시경을 봐도 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깨끗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과민성 증상을 겪어요. 그럴 때 진짜 답답하거든요. 예. 나는 아픈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굉장히 많이 답답하죠. 지금 문자창으로 소라나 고동류를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체질인 건가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제 소라나 고동류는 해산물이잖아요. 그런 계통이 안 맞는 체질이 있죠. 예를 들면은 간 기능이 강한 태음인 체질. 해산물을 많이 먹을 때 배가 아프건 설사할 수 있어요. 네, 태음인 체질의 예.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해 주시면 이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음인 체질 중에서 목양 체질이라고 하는 분들은 몸집이 약간 살집도 있고 땀도 좀 많이 흘리고 혈압도 약간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얼굴이 약간 붉은 성향, 말을 많이 하면 좀 힘든 성향 이런 것들이 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해산물을 먹으면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고 물론 거기에 이제 독소도 좀 있죠. 소라의 뭐 그쵸, 이렇게 맞아요. 내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더 자극적인 독소가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든 어떤 해산물 횟집에 가서 똑같이 다 먹었다고 하는데 이 맞아, 사람만 누군 병이 괜찮고. 와. 이런 경우는 아마 체질적인 요인이 강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어떻게 먹는 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좋을까? 이 질문 주셨네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과민성 대장이 또 잘 오는 체질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체질에서 다 있는 것 같아요. 섭생이라고 하는 건 그 체질에 맞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체질의 섭생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태양인 체질에서 폐가 강한 이 체질에서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들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들 그리고 또 태음인 체질에서는 오히려 녹색 채소나 해산물들을 멀리하는 거 소양 체질에서는 매운 거 열이 많은 음식들 닭고기 매운 향신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소음인 체질에서는 찬성질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는 것들이 맞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뭐 체질에 따른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아까 음식의 차이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옛날 음식과 지금의 음식들이 많이 달라졌죠. 가공식품의 시대잖아요. 맞아요. 가공식품에는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식감이라든지 그런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물들이 많은데요. 특히 유화제 성분들, 그 결착제 성분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름과 물 성분을 잘 섞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장에 들어오면
약한 장 점막을 좀 녹여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약해진 점막이 우리 사실 항원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쁜 단백질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장벽이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쁜 항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민한 증상, 과민한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체질과 상관없이 이런 가공식품들,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그런 유제품들에도 많이 들어가는 유화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는 것들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선물하지 맙시다. 저희가 가끔씩 청취자분들 드리거든요. 네. 저희는 원장님 때문에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좋은 아이스크림으로. 좋은 아이스크림으로. 네. 질문 들어왔는데요. 2466님, 제가 금양 체질입니다. 이분은 체질 검사를 네, 해보신 것 같아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금양 체질에 비타민 C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이트에서는 비타민 C가 나쁘다고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네, 이제 체질의학이 또 이제 발전해온 역사가 있고요. 지금도 그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는 것들은 자꾸 재분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C가 예전에는요, 이 간이 약한 태양인 금양 체질에서 좋은 약이다, 좋은 영양 성분이다라고 표현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소견은 비타민 C는 금양 체질에게 잘 맞는다. 다만 간혹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별로 또 다른. 대체로는 다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843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생선회가 암 환자에게 괜찮을까요? 유방암 환자의 음식 섭생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생선이 참 논란이 있죠. 방사능 문제도 최근에 있고, 근데 그 전부터도 환경 호르몬 문제, 예를 들면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것들이 잘 축적되는 거 문제, 그다음에 중금속 이런 것들이 뭐 수은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것들이 자꾸 쌓이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선을 먹어야 하는 이런 금체질들의 단백질 급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특히 기름기가 많은 성분에서 녹아 있는 그런 유기 화학 물질들은 되도록 지금 기름기가 많지 않은 부분을 먹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름이 많이 쌓이는 내장 부위라든지 아가미 뭐 이런 부분을 다 떼어내고 먹는 것들, 살코기 위주로 먹는 것들을 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유기 화학 물질들이 잘 배출되게 돕는 것들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녹색 채소들, 그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면서 좋죠. 아까 유방암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성 호르몬 계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지방의 축적을 좀 막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찌지 않도록 좀 관리하시면서 그 섭생에서는 이제 해산물 계통들에서는 그런 요령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익혀서 먹는 것과 생선회로 먹는 것 두 가지 중에는 어떤 걸로 추천을 하시겠어요? 저는 뭐 성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익혀 먹어도 좋다. 왜냐하면 이제 생물이 영양가를 더 많이 섭취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지만 사실 그게 이제 흡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생선도 그렇지만 채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채소도 생채소가 좋대, 그 체질에 맞대, 그래서 막 먹는데 배 아파 이런 분들은 데쳐서 먹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좀 나아지면은 점점 생 것을 자꾸 오래 씹어가서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시면 더 좋습니다. 네. 5110님도 질문 주셨어요. 숙변에 대해서 올바른 식이섬유 섭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걸 먹어야지 식이섬유를 잘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알로에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는데 진짜일까요? 지금 이제 알로에는 미끈미끈한 느낌들 있잖아요. 맞아요. 요게 이제 장 점막이라든지 위 점막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빈속에 드실 수 있으면 좀 좋아요. 근데 이제 알로에는 또 선인장 뭐 이런 계통들은 좀 찬성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가 찬 사람, 그러니까 위 기능이 좀 떨어진 사람이 먹었을 때 그 위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염증성 질환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복에 알로에 또 선인장 뭐 이런 계통들
좀 먹어보는 거 괜찮다 권해드리만 하겠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에 뭔가를 먹으면 항상 위액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위가 약한 걸까요? 어떤 체질일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예, 위장에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상 과다가 많이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위가 약한 체질이 아니고요. 오히려 위가 강한 건가요? 소양인 체질에서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혹은 이제 태양인 체질의 금양 체질 이런 분들에도 많은데 특히 저녁에 과식하는 거는 위산 과다나 역류되는데 그쵸. 좋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지 저녁에는 먹지 않는 습관은 좋고요. 과식하는 습관 별로 좋지 않고요. 근데 그렇게 먹지 않는데도 이런 증상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이게 긴장을 많이 하니까 압박을 받으면서 역류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 큰 스트레스일 텐데 스트레스가 이 소양인 체질들을 특히 위 압박해서 이렇게 역류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섭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여러분 다 숙제를 좀 내드려야 될까 봐요. 팔체질에 대해서 본인의 체질을 알고 오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면역질환과 섭생에 대한 이야기 오늘 현승은 원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